어깨와 팔꿈치, 손목, 무릎 등 통증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참고 견딜 만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도 있죠. 팔을 약간 제낀다 싶으면 통증이 심했고, 그리고 또 잘 때 또 특히 더 심했고 그랬어. 손 전체가 다 찌릿찌릿하고 여기 어깨까지. 컵을 못 들어, 컵을. 커피를 한 잔 먹어도 이러면 막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 통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주목해봐야 하는 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한방 통합 치료입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양방 진단 기구를 통해서 실제로 해부학의 병변이 있는 부분을 관찰하고 그 인대가 손상된 부위에 프롤로 치료를 시행합니다. 기혈의 흐름을 소통시키고 혈류순환을 증가시키는 침과 뜸 치료를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 같은 경우는 근골격을 강화할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나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서로 다른 치료를 한 곳에서 양방과 한방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통합 치료는 다각적인 진단으로 치료의 효율을 높여 환자들이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넓은 시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찾는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 체질에 맞는 치료로 빠른 회복을 돕는 한의사 원재호 원장. 박수린 씨는 몇 달 전부터 팔꿈치가 욱신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료할 때만 또 괜찮고 또 좀 있으면 아프고, 그리고 MRI를 찍어보니까 뭐 스케줄이 낀 게 다더라고, 이 팔꿈치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면 나아요 물으니까 수술해도 안 아프다는 보장은 없다. 일단은 확실하게 뭐 안 아프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술할 수가 없잖아, 그지? 이런저런 치료를 해봐도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니 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되게 아플 때는 여기를 손을 못 대요. 아프면 움직이질 못해. 안 아프면 몰라요, 이거. 오른쪽 왼쪽 모두 내측 상과염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요. 수년, 10년 이상 됐다고 하십니다. 통증을 그때그때 통증 주사 맞아서 좀 괜찮으면 참다가 또 일하시고 아프면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 오셨을 당시에는 눌러도 그 부위가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물컵을 들거나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모두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많으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골프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해 골프 엘보라고도 불리는 내측 상과염은 팔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반복되는 동작으로 팔꿈치 힘줄이 미세하게 손상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죠. 이렇게 해서. 예, 밑으로 쑥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지난 4월부터 치료를 받아 통증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측 상과염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중 환자 자신의 혈액을 이용해 인대 재생을 유도하는 PRP 주사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자가열 혈장 치료라는 것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을 해서 인대 손상 부위나 신경 회복을 돕기 위해서 신경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원심 분리를 통해서 혈액 속에서 혈소판을 3배에서 5배 정도 농축을 시켜서 그걸 추출을 해냅니다. 자기 혈액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타 이물질 약물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더 집중적으로 성장인자들을 손상 인대 부위에 주입하기 때문에 인대를 재생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팔꿈치 안쪽 뼈에는 손목 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 힘줄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쥐거나 들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생긴다면 내측 상과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자가 회복력을 활용한 프롤로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을 활용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 성분을 농축해서 놓는 PRP라는 혈장 치료를 함께 했는데요. PRP 혈장 치료에는 사이토카인 성장인자들이 풍부해서 인대를 재생시키고 신경을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을 활용한 프롤로 요법은 인대 증식을 또 염증을 유발시켜서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방 치료에 이어 한방 치료도 진행하는데요. 통증 부위를 침으로 자극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내측 상과염은 한 번 걸리면 재발하기 쉬울 뿐더러 방치하면 팔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치료하고 일상에서도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측 상가염 계신 분들은 이제 손목에 굽힌금이 모이는 곳에 주 내가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제 소해혈이라고 해서 그 팔꿈치 주변으로 양쪽에 신경 지나가는 길과 그 힘줄이 부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침을 자침을 하고 또한 손목 이제 손으로 나가는 굴곡근을 촉진을 하여서 염증이 생기고 강직이 생긴 부위에 침을 놓음으로써 그 강직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뜸으로 혈자리에 온열을 가해 기운을 보충해주고 신체 외부의 병변 부위에 고에너지를 조사해 약해진 조직들의 자가 치유를 유도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도 진행합니다. 근육 속에 있는 염증이나 뭉쳐있는 부분을 손이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운동장 같은 데 가면은 막 도로가에 이렇게 운동기구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옛날에는 걷는 것만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 팔 아프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뭐 기구들 있어요. 운동기구들 이 팔 땡기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거 수영이나 탁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내도 할 수 있겠구나. 뭐든지 하면 한 달을 못 채웠거든. 한 20일, 15일 하면 아프니까 또 못 하고 또 치료하고 나서 또 이건 또 하면 괜찮을까 하면 또 해보면 또 안 되고 진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다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의 중심을 담당하는 척추는 균형을 잃으면 여러 문제를 동반합니다. 김미주 씨는 10년 동안 허리 통증을 앓았는데요. 2년 전부터는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땡기고 쑤시고 그걸 막 아팠어요. 왜 아픈지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고. 남들처럼 바르게 걷기가 어렵고 개운한 하루를 보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걸어가면 한쪽을 쏠리고. 그때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몸이 찌뿌듯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호롤로 조사만큼 못하나 많이 좋아졌네. 여러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봐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받은 양한방 통합치료로 증세가 호전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활동적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움직이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실 때 많이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인데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진 않아 프롤로 치료와 한방 치료로 회복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여기 눌러서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죠? 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는 괜찮고요. 자, 여기 엄치 쪽은요? 약간 아픈 게 남아 있고, 자 이쪽 괜찮고 오른쪽 여기가 제일 지금 조금 남아 있고 다른 데는 좀 괜찮고 그렇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손상 부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 요추에서 나와서 이렇게 좌골을 지나서 내려가는 신경이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에 혈관 분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경총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찾아서 이 주변을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는 신경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조직을 감싸는 근막 또는 신경 주위 조직에 포도당 용액을 주입해 압박된 신경을 풀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3번, 4번, 4번, 5번, 5번, 1번 그 사이 모두 협착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 주변 인대에는 다 프롤로 치료를 시행합니다. 통증이 사라져도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으신 상태인데요. 그래도 척추 측만증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협착증이 아예 낫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물리치료와 침치료, 한방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근력과 인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손을 반복적으로 쓰는 일을 하면 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요. 1차적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했는데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들더라고요. 손에 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구부리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연어 손질을 해온 서정희 씨에게 한 줄기 비친 줄로만 알았던 수술은 통증이 재발하면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통증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찌릿찌릿하다가 나중에는 잘 때, 밤에 이렇게 올려야만이 잘 수가 있었어요. 이 저린 상태가. 연어 손질을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질을 하루 종일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특히나 첫 번째 손가락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이 심하셨고 엄지와 검지를 모아서 힘을 주려고 할 때 이게 힘이 잘 안 들어오는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을 눌렀을 때에도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으셨고 특히나 세 번째 관절, 중수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요 손가락 마지막 관절에는 여기 지나가는 인대가 지나가는 길이 두꺼워져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방아쇠 수지 증상도 있으셨습니다. 지난 5월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쪽하고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아픈 쪽인데 아이고 힘 잘 들어가고 이쪽도 힘을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프롤로 치료로 인대를 보강하고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 결과 손가락 힘이 많이 돌아오고 구부릴 때 느껴지던 통증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좀 찌릿찌릿하고 기분 나쁜 그런 찌릿찌릿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사 맞고 한 4주 지나가니까 침도 치료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인대를 강화하고 신경을 풀어주는 프롤로 치료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람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 넣어드릴게요.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통증은 손목 앞쪽의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이곳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눌려 발생하는데요. 손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프롤로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 제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은 가수분해까지 되어서 정맥 주사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된 약물입니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들을 인대에 주입하고 신경에 주입했을 때 잘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활용된 주사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12가 들어갔습니다. 비타민 12번 같은 경우는 신경염과 신경의 재생에 신경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방 치료도 진행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 오른 손목이 많이 저리셨는데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네. 화장이 좋아졌어요. 아, 손가락 움직임도 괜찮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침 치료로 신경의 압박과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현대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이 정교하고 예민한 신체 부위로 꼽히는 만큼 통증이 느껴질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으로 손목과 손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 손목에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줄 수 있는 대릉혈을 비롯해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저희가 침으로써 강직된 그런 염증이라든가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했죠. 수술하기 전하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까지도 고통이 심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사 맞고 그러고 나서 한 3주 후부터 이게 조금 경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주 되니까 진짜 언제 아팠지? 그전에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가 뭐 수술하고 나서 조바심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3주 지나니까 조금 이게 아물어지면서 이제 손가락에 힘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4주째 지나가면서 확연히 좋아지더라고요. 회사 복귀가 1순위죠. 지금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2달에서 2달을 더 연장을 해서 병가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복귀를 해야 동료들도 좋아할 거고 그렇죠. 빨리 복귀하고 싶으시네요.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보나 씨에게 어깨 통증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계속 주방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어깨 쪽에 이용 산점 많이 쓰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했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주로 진통제로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아프면은 첫째 특히 또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으면은 더 아프니까 일하기 전에부터도 짜증부터 먼저 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무거운 주방기구를 한 손으로 들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치료를 받아보긴 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보나 씨와 함께 일하는 박재영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약간 제낀다 싶으면 통증이 심했고 그리고 또 잘 때 또 특히 더 심했고 그랬어. 그때 통증이 있으면 좀 쉬었다가 가만히 이래 한 30초가 있어요. 그럼 좀 괜찮았고 또 일하다가 보면 한 번씩 하면 이래 통증이 심하게 와요. 같이 가갖고 주사 한번 맞고 하니까 좀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갖고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박재영 씨는 50견 진단을 받고 지난 2월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유착된 관절을 풀어줘야 했죠. 좌측 어깨에 관절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된 상태로 내원하셨는데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는 75도 정도, 그다음 앞으로 올리는 것도 150도 이상은 안 되는 상태로 내원하셨고 밤에 많이 아픈 야간통이 심하셨습니다.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칼질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통증이 더 악화되셔서 어깨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50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그 유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인 불명으로 그냥 별 크게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전근개 손상이나 다른 어깨 주변의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아파서 팔을 안 씀으로 인해서 더 이제 악화가 되는데요. 안 쓰다 보니까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죠. 앞으로 해서 위로 쭉 올려보실게요. 끝까지 가는데 뒤에 좀 걸리는 게 있나요? 좋아요. 각도가 많이 좋아지셨네. 옆으로 해서 쭉 처음에 여기까지도 안 올라가는데 그죠? 각도가 이 정도 좋아지고요. 아직 뒤로 할 때는 좀 불편하다 그죠? 뒤로 쭉 갈 때 이렇게 하고 밤에 많이 숱이 와렸잖아요. 지금은 밤에 많이 아픈 건 없어졌다 그죠?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부상의 위험이 높은데요. 프롤로 치료로 통증을 줄여주고 조직을 강화합니다. 1주 간격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에 증상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50견으로
관절낭이 유착되어서 가동범위 제한도 있기 때문에 관절낭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 주변을 방리해주는 의미로 프룰로의 치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극상근이라든지 회전근개, 인대를 보강해줄 수 있는 프룰로 치료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도수 치료로 어깨 전반을 관리합니다. 통증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체형을 교정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어깨 관절 앞쪽은 이제 다 풀리셔가지고 팔을 올리시는 데는 괜찮으신데 지금 뒤쪽 부분이 아직 살짝 유착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약간 뜯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좀 더 이어가야 하지만 팔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생활하기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좀 돌리실 때도 좀 더 잘 돌아가시죠. 훨씬 한번 하고는 그전에 이렇게 안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10가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12세도 아예 안 돼요. 지금은 다 잘 되시고. 예, 12세도 되고 좀 올라가요. 뭐 이렇게 일하시고 하시기에 좀 더 치열하시거든요. 예,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좀 나았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꼈던 장보나 씨의 상태도 점검해 봅니다. 작년 9월에 내원한 후로 매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 아픈 거 좀 남아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쭉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자, 옆으로 해서도 쭉 끝까지. 어이구, 가동범위 좋네요. 자, 힘 빼시고. 양쪽 어깨가 모두 아픈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인대도 어느 정도 손상이 있었고 쇄골과 견갑골, 그러니까 어깨뼈를 잇는 그 관절 부위도 많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거나 무거운 거를 들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일을 하실 때마다 지장이 많았습니다. 양쪽 어깨에 프롤로 치료를 꾸준하게 시행한 결과 극상근이나 견갑, 하근 같은 여러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가동 범위도 호전이 되어 이제 팔 움직이는 건 거의 지장이 없게 되셨고요. 쇄골과 견갑골을 연결하는 관절 부위 통증도 현재 없어서 유지 관찰 중입니다. 그렇지만 또 계단을 내려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아픈 통증이 있어서 지금 현재 무릎 통증 치료하고 계십니다. 초음파 검사로 인대가 증식된 걸 확인했는데요.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무릎 통증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어깨 쪽에 많이 아프니까 무릎 쪽에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깨가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무릎에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내측 축부인대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어디가 아프세요, 아버님? 제가 이래 우리 안이 아파요? 네. 그래도 인대 상태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내측 축부인대 같이 보강하고 관절 안에 이제 십자인대 부위도 영양이 잘 갈 수 있도록 관절 안으로 해서 프롤로 액을 넣도록 그려놨습니다. 무릎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체중을 부하하고 많은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니다. 내측 인대 주행 따라서 여기 관상인대라고 요 위아래를 연결하는 부위에 인대가 있습니다. 이 부위도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서 안정성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측 측부인대입니다. 그리고 앞뒤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십자인대인데요. 초음파 소견으로 봤을 때 내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된 것이 보이고 엑스레이 소견상에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보강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내측 측부인대 주행 따라서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를 하고 관절각 내에도 십자인대가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롤로 인대 강화 주사를 하였습니다. 관절 질환은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었다고 해도 잘못된 자세를 오래 취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상이 재발할 수 있죠. 수십 년간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느라 건강에 소홀했던 장보나 씨는 이제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래 막 아침에 일어나고 이러면은 막 쩔뚝거리고 특히 또 계단 내려올 때에는 말할 수 없어요. 양쪽은 뭐이 잡고 이래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막 그래도 살짝 내려올 수가 있는 정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은 무작정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병행해 치료의 효율을 높인 양한방 통합치료로 통증 걱정 없는 즐거운 하루를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을 임시로 차단하고 못 느끼게 하는 치료를 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조직이 부하를 받아서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방과 양방을 결합하여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쪽으로 치료를 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안 아픈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